자, 6번, 10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게 헤겔입니다. 헤겔. 여기는 지금 헤겔의 그 변증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자, 헤겔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를 전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자, 자기 자신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자기를 전개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가 자,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자, 즉자 존재의 형태.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즉자 존재가 자기를 자기에게 분리하여 스스로 외화를 하면, 자, 외화란 말 썼는데, 이걸 통해 상태를 바로 대자 존재,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외화란 것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객관하여 자기에게 낯선 것,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 자, 이것을 외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객관화해서 자기를 자, 조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 이런 존재를 바로 여기서 외화라고 보고 자, 이 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대자 존재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대자 존재의 성립은 존재가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결정하는데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능 내가 조금 더 요거에 조금 더 하면 1등급 나오겠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을 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거 1등 나오면 좋죠. 1등급이. 근데 구체적인 근거나 뭐 이 모든 걸 객관화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대자 존재 그리고 이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하고 고양된 존재가 바로 이게 즉자 대자 존재가 됩니다. 자, 헤겔에 있어 정신은 즉자 대자 존재가 되었을 때 이른바 절대 정신으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절대 정신인 즉자 대자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가 고양되는 과정을 자, 즉자와 대자와 즉자 대자로 정식화했는데 자,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라고 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자가 스스로 아까 내적 분열을 해서 대자를 만들어내고 자, 이때 이거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지금 정약용의 작품에서도 뭐 있어요? 본질적 자가 있고 본질적 자가 있었죠? 현실적 자와 본질적 자가 있으면 자기를 좀 더 본질적인 자아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자기 하나가. 자, 그다음에 이 대립상이 상호 관계에 의하여 즉자 대자로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대자는 즉자의 외부에서 오는 사태가 아니고 즉자 자체가 스스로 부정한 결과입니다. 자,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지금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결국서 올바른 자아기를 찾는 거죠. 자, 이것은 운동의 원인이 자, 자신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분열된 둘이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직자 대자를 낳게 됩니다. 즉 정립과 반대로 반정립과 종합. 이게 바로 변증법이 되는 거예요. 정반합의 논리. 어떤 오름이 있다면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제3의 결과를 도출을 하는 이게 바로 정반합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아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떤 새로운 형태로 살려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변증법의 특성을 헤겔은 자,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걸 동일성화시키는 것, 정식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존재는 자신이 아닌 것과 즉 타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된다고 봅니다. 자, 이때 타자를 통해서라는 것이 남이라는 의미보다는 객관화된 타자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자, 즉자의 정신은 자기 인식을 위해서 외화하여 타자가 된 뒤에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헤겔은 이처럼 자, 새롭게 고양된 정신, 즉 즉자 대자의 정신을 절대 정신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즉자 대자의 상태, 여기까지 온 상태를 제 가장 높은 단계인 절대 정신의 상태로 보고 있어요. 자, 또한 절대 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의 자신을 감각적으로 형상한 것을 우리는 뭐로 본다? 자, 이거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겔은 예술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자, 밑으로 가시면 인간은 자신을 관조하려고 하며 관찰적인 대상으로서 자기를 지켜보는 거야. 이걸 관조라고 하며 인식하고 사고하려는 존재인데 해겔에 의하면 의식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부정과 자기 확정과 이걸 통해서 어디 단계에 이른다? 자기 인식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자, 이때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봅니다. 예술의 활동이 바로 자기 인식의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야.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이 되며, 자, 여기서 자기 실현이 되네요. 또 절대 정신은 예술을 통해 새롭게 고양되며 더욱 구체화된 절대 정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절대 정신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어디로 와요? 자, 예술을 통해서 고양이 되고 다시 더욱 구체화된 더 높은 절대 정신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약간 고차원적인 차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나문단에 내려갈게요. 자, 해겔은 자, 예술의 본질 즉 예술성을 개념과 실제의 합치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개념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인 것 이 두 개의 합치로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예술이 추구하는 어떤 개념, 자, 이것이 표현된 실제가 서로 상응해서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제를 지닐 때 예술 다음이 어떻게 된다? 자, 발현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때 개념이라는 건 뭐냐 그럼 예술이 표현하려는 어떤 정신 자체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실제라는 것은 결국 이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 자, 여기 지금 자, 형상화라는 단어가 있다. 지금 따로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것이 감각적으로 이것이 형상화되는 것.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해겔은 예술성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물어본다. 이념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개념과 실제의 관계에 따라 자, 예술은 몇 가지 종류로 자, 세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요. 자, 그 첫 번째가 상징적 예술 형식, 두 번째가 이 고전적 예술 형식, 세 번째가 낭만적 예술 형식.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먼저 기억을 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징적 예술 형식은 자, 개념과 실제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 형식이라고 봅니다. 자,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지가 않네요. 지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여기서 상징적인 예술의 상태.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형식은 개념과 실제의 합치를 추구하지만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겔은 상징적인 예술 형식에서는 자, 개념이 구체적으로 지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아직 내용에 적합한 개별적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자연 대상으로 대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사례로 해겔은 몸통은 사자면서 얼굴만은 인간인 자, 이런 스핑크스 같은 걸 제시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고전적인 예술 형식이 있는데요. 자, 이 단계는 자, 개념과 실제가 완전하게 일치함으로써 이념상이 온전히 지금 실현된 상태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적 예술 형식은 자, 상징적 예술 형식이 지니고 있던 이중적 결함, 즉 개념의 어떤 추상성과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극복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고전적인 예술 형식에서의 이 참된 실제는 자,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는 반인 반수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자하고 사람의 반식이었다면 자, 이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 조각품 같은 데 보시면 자, 신들의 모습들이 결국 개별적 인간의 신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해겔은 그 사례로서 제시를 하는데 해겔에 의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이 낭만적 예술 형식은 뭐냐? 자, 고전적 예술 형식이 이 성취한 아름다움과 그다음 예술성이 해체가 된 것이래요. 완전히 또 해체 쪽으로 가네요.
자, 그래서 개념과 여기서 실제의 조화 상태를 초월한 상태를 봅니다. 자, 단계로 본다면 니은보단 디귿이 더 윗단계예요. 고차원적인 단계인데 이 단계는 개념과 실제의 조화 상태가 다시 초월이 된 상태라고 했어요. 이게 깨져버리거나 없는 불합치 여기 부조화의 상태가 아니라 자, 어떻게 넘어가냐? 해겔은 고전적 예술 형식을 완전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의 범위가 너무 제한된다고 봐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범위가. 자, 왜냐하면 고전적 예술 형식의 무한한 개념을 인간의 형상이라는 감각적이고 자, 유한한 어떤 실제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제가 다시 부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상징적 예술 형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앞 단계로 전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해겔은 개념이 자기 심화를 통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실제를 찾음으로써 예술 형식은 감각적 표현을 포기하고 외적인 것과의 합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게 되네요. 자,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태화할 것인지는 자, 이 형식 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자, 이 단계에서는 자, 뭘 보냐? 예술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예술 형식으로 해겔은 음악이나 회화, 시, 자, 음악이나 미술 또는 시와 같은 개념이 실제를 넘어선 상태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단계에서 고전적 예술 형식 단계에서 그 단계를 더 넘어선 게 바로 뭐라고 본 거예요? 바로 이 낭만적 예술의 형식이고 대표적인 장르가 음악, 그림, 그 다음에 뭐 시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무한한 개념을 유한한 실제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 개념이 자신 안에서 실제를 찾아 표상화된 것. 자, 표상이란 말을 그냥 아까 우리 형상화란 단어 배웠었죠. 뒤에 앞에 부분에서 자, 형상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